안녕하십니까, 이재성입니다. 오늘은 초간단 배추된장국을 만드는 법입니다. 배추된장국, 우리의 영혼까지 풀어주는 국이죠. 배추는 동의보감에도 나옵니다. 한자로 숭채라고 써있고요, 그 밑에 옛말로 배채라고 나옵니다. 성평, 성질은 차지도 덥지도 않고 보통이다. 일운 양, 어떤 이는 좀 차다고 한다. 미감, 맛은 달고 무독, 독은 없다. 일운 미독, 어떤 이는 약간 독이 있다고도 한다. 많이 먹으면 냉병이 생긴다. 그럴 땐 오직 생강으로만 풀 수 있다. 자, 배추의 성질이 평, 즉 차지도 덥지도 않은 음식이라면서 어떤 이는 차다고 하고, 무독, 즉 독이 없다고 하면서 어떤 이는 약간 독이 있다고도 말합니다. 뭐죠? 그리고 배추를 많이 먹으면 냉병이 생긴다니. 아니, 우리가 배추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자, 몸의 특징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한테는 배추가 약간의 부정적인 기능을 할 수도 있대요. 첫째, 지놈, 즉 어떤 유전자를 가졌는가. 둘째, 마이크로바이옴, 즉 어떤 장내 미생물을 장에 보유하고 있는가에 따라 다르겠지요. 배추를 많이 먹으면 냉병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 냉병이 뭘 의미하는지는 명확히는 모르겠어요. 제가 추측하건대는 여기서 말하는 냉병은 추위를 잘 타는 증상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요,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거든요. 요오드 섭취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 배추를 비롯해서 갓, 양배추, 케일 같은 십자화과 식물을 많이 섭취하면 이게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을 좀 억제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김, 다시마, 미역, 파래 이런 걸 종종 먹는 사람들은 배추를 먹으면서 갑상선 기능 저하나 갑상선에 혹이 생길까봐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긴 분이라면 십자화과 식물의 채소를 과하게 드시지는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배추의 효능이 이어집니다. 음식을 소화시키고 잘 내려가게 하고, 위와 장이 쑥쑥 잘 움직이게 하고, 가슴에 맺힌 열을 없애주고, 술독을 풀어주고, 갈증을 멈추게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효과네요. 해장국으로 먹기에도 딱이죠. 배추에는 비타민 B1, B2, 엽산, 베타카로틴 같은 비타민이 풍부하고요. 칼슘, 칼륨 같은 미네랄도 들어있어요. 된장같이 짠 거 먹으면 나트륨 과다 섭취가 걱정인데, 그래도 배추에 칼슘, 칼륨이 들어있으니까 이 나트륨의 폐해를 어느 정도 줄여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배추된장국 만들어 볼게요. 초간단히 주제입니다. 그냥 된장과 배추로만, 된장 본연의 맛을 기본으로. 이 배추된장국의 맛은 사실은 된장이 결정하죠. 지난번에 이 두 개의 영상에서 된장 고르는 법 알려드렸었어요. 저는 국산 콩매주로 3년 숙성시킨 한식 된장을 선택했습니다. 된장은 세균, 효모, 곰팡이가 콩의 단백질을 펩타이드와 아미노산 레벨로까지 분해시킨 거예요. 그 아미노산 중에서는 글루탐산도 있습니다. 조미료 성분 MSG에 나오는 그 글루탐산이 감칠맛을 만들어내죠. 된장이 얼마나 발효 숙성이 잘 되었는가에 따라서 그 감칠맛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된장국 끓일 때 멸치나 다시마로 육수를 내기도 하죠. 거기서도 글루탐산 같은 아미노산이 우러나오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잘 숙성된 된장이 있다면 된장 하나로 올킬 할 수 있어요. 자, 두 사람이 먹을 분량을 만들어 볼게요. 냄비에 물 500ml를 붓습니다. 작은 생수병 1개 분량이죠. 그리고 된장을 2숟가락 정도 물에다가 풀어주세요. 이거 얼마나 넣을지는 된장의 염도에 따라 다릅니다. 짠 된장도 있고 좀 덜 짠 된장도 있으니까요. 된장을 넣을 땐 이렇게 작은 체에다가 된장을 짓이겨가면서 풀면요, 콩덩어리가 뭉개지죠. 그러면 끓을 때 열에 의해서 콩 단백질이 분해되기가 더 쉽고요. 그래서 깊은 맛이 더 잘 우러납니다. 자, 이제 이쪽은 끓을 때까지 놔두고요. 물이 끓는 동안에 배추를 준비합니다. 간편하게 알배추로 할게요. 배춧잎을 하나씩 뜯어주시고요. 물에다가 풍덩 담궈서 한번 흔들어주고 흐르는 물에 다시 헹궈줍니다. 이거 자르기 전에 먼저 씻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배추를 칼로 썰지 말고요. 이 냄비 위에서 그냥 손으로 쭉쭉 잘라서 바로 넣습니다. 이 칼과 도마를 쓰면 또 그걸 설거지 해야 되잖아요. 그냥 손으로 쫙쫙 찢어주세요. 배추를 찢는 행위는 배추에 숨어있던 미로시네이즈라는 효소를 터져나오게 해서 배추의 글루코시놀레이트와 만나게 해주는 행위예요. 그럼 글루코시놀레이트가 가수분해돼서 이소치오시아네이트가 됩니다. 이 성분은 항암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찢어주세요. 이거 멋진 행위입니다.
배추는 충분한 양을 넣어주세요. 수북히 쌓여도요, 이거 푹푹 끓이면 숨이 죽어요. 배추의 90%는 수분입니다. 이 수분이 배추국으로 다 나옵니다. 한 20분 정도 약한 불로 푹 끓여주세요. 끓일수록 된장에서 더 깊은 맛이 나옵니다. 된장의 아미노산들이 용솟음 치는 거죠. 글루탐산이 더 많이 만들어질 겁니다. 배추는 흐물흐물해져서 먹기 좋아지고요. 자, 이렇게 초간단 배추 된장국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배추와 된장만으로 만들어도 맛있어요. 근데 이런 초간단 말고 더 시원하고 맛있는 배추 된장국을 제대로 끓여보고 싶다. 그러면 기술 들어가야죠. 기술 1. 된장을 풀기 전에 먼저 말린 다시마 2장을 넣고 10분간 끓인다. 그러면 다시마에 있는 글루탐산이 우러나와서 감칠맛이 더듭니다. 기술 2. 다시마와 더불어 멸치도 우려낸다. 멸치의 까만 내장은 뜯어내고요. 다시백에다가 넣어서 우려내면 됩니다. 멸치에서는 이노신산이라는 아미노산이 우러나오는데요. 이것이 또 다른 감칠맛을 만들어줍니다. 기술 3. 다진 마늘을 좀 넣어보세요. 맛이 한층 풍부해지죠. 기술 4. 청양고추. 요거 살짝 넣으면 좀 칼칼하고 시원한 맛이 나오죠. 기술 5. 파를 넣으면 또 다른 단맛이 추가됩니다. 알고 먹으면 더 맛있어지고 더 감사해집니다.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이재성이었습니다.